(9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용원이 9번보다 앞에 7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용원이는 행렬을 모르는 거잖아. 나머지 그러면 아이는 7번을 풀어서 맞았니? 그러면 용원이는 이거는 행렬을 푼 다음에 그 다음부터 행렬 문제 풀자. 다른 문제 풀어드릴게. 9번보다 앞에는 없어? 9번 문제는 현주 너무한데. 자, 9번 문제는 주어진 식에서 요 값을 뭐라고 하자고? 네. 저 값을 t라고 하면 가에 있는 내용은 ft의 값이 0보다 같다는 거에 해가 x라는 값 대신에 대입할 생각이야. x값이 지금 3t 이항해주면 세배해주면 세배하면 3t 이항해주면은 1-3t인가? 이거 대입하려고. 대입해가지고 1을 이항했더니 -9. 그리고 대입한 다음에 이항했더니 3. 양변을 -3으로 나누게 하면 사이 값인가? t라는 녀석의 값은 -3보다 크다. t의 값은 -1보다 작다. 그래서 -3부터 -1까지.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이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fx라는 녀석의 값은 최고참 계수가 누군지 몰랐었는데 x 플러스 3하고 x 플러스 1 값이 인수겠네. 그래가지고 -3하고 -1이 나왔겠네. 그런데 0보다 커났다는 거에 해는 보통 큰 것보다 작다, 작은 것보다 작다는데 사이 값이 나왔으니까 a의 부호는 음수인 것도 알고 있네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이제 대입하려고 합니다. 대입해가지고 이거의 해가 2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나에다 지금 대입하려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건 x 플러스 k, 오른쪽에 있는 거는 a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3a. a 값이 음수값이라고 이항해 주려고 하는데 ax제곱 플러스 4a-1x 플러스 3a-k. 근데 원래 부동식이었구나. 왼쪽이 컸었는데 오른쪽으로 싹 다 이항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지금 최고참 계수의 값이 음수니까 위로 블록입니다. 위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2 하나밖에 없다고?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하다. 아,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네? A가 양수여야지만 되는데 왜 A가 음수니? 다시 한번 검토. 3t 1-3t 맞고 대입해서 t의 값이 -3보다 t의 값이 내가 잘못 봤구나. 이걸 잘못 봤네. 다 수정해야 되겠다. 지금 여기서 양변에 -3을 곱하면 t의 값이 3보다 커왔다고. 양변을 -3으로 나누게 하면 t의 값이 -1보다 작거나다니? 0보다 커왔다는 거에 해가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니까 최고참 계수의 부호는 양수겠네요?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2밖에 없다는 얘기구나.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 중에 0보다 작은 없고 0이 되는 거는 2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은 판별식이 0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최고참 계수가 a니까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k 값을 구한 다음에 -2k 값을 구하라고 전개하려고 하거든. 전개했더니 ax의 제곱 -4ax 플러스 4a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차 계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4a-1 값이랑 -4a가 똑같습니다. 그 a 값 8분의 1인가요? a가 8분의 1이면 이거 2분의 1. a가 8분의 1이면 8분의 3 -k. 그럼 k의 값은 -8분의 1? 그래서 문제는 함수한테 -8분의 1을 집어넣어서 플러스 4분의 1을 대입하는 얘기죠. 4분의 1 대입하고 싶은데 함수 fx의 값은
최고차항계수 A가 알고 있잖아. 최고차항계수의 값은 8분의 1. x 플러스 3, x 플러스 1입니다. 거기다 4분의 1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4분의 1 대입했더니 8분의 1 곱하기 4분의 13 곱하기 4분의 5? 그럼 분모의 값이 2가 7개? 분자의 값은 65? 이상한데?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지? 귀찮아가지고 다시 확인 안 했더만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식이 달라지지? 아까 이거 마이너스 3이라고 썼다가 바꿨잖아. 여기서부터 다 바꿔야 되는데 에이씨 귀찮아서 그냥 똑같이 봤더니 실수했구나. 다시 그럼 식이 x-3하고 x 플러스 1인가요? 원래 식이 지금 x 플러스 k의 값이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 이쪽으로 이항합시다. ax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k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식하고 요 식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식이니까 4a 값하고 2 플러스 1 값이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은 2분의 1입니다. a가 2분의 1이면 요 값은 2. a가 2분의 1이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k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k라는 녀석의 값은 누구야? 마이너스 2분의 7인가? 마이너스 2분의 7에다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7 대입하는 얘기죠? 함수 fx 값을 구했습니다. fx 값이 2분의 1 x-3 x 플러스 1 대입한 녀석의 값은 7 대입하고 싶습니다. 7 대입했더니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8 답은 16? 이해된 거 맞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1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번호가 적혀있는 사물함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정확히 읽어서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9개 사물함이 있는데 4명의 사람이 사물함을 각각 하나씩 사용하려고 하는데 4학생이 사용한 사물함이 서로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일단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4사람의 사물함의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의 수를 첫 번째 경우의 수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1행에는 2개, 나머지 행에는 1개, 1개 2행에 2개, 나머지 행에 1개, 1개 3행에는 2개, 나머지 행에는 1개, 1개 넣는 경우의 수를 가나 가로 구하라고 하니까 이거 두 개는 똑같다는 얘기네. 나가 다르다는 얘기고 그렇게 지금 지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이웃하지 않게끔 사물함을 결정하는 방법은 1행에 2개가 이웃하지 않게 들어가려면 오로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 그리고 좌우로도 이웃하면 안 되지만 위아래로도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2행에 들어갈 1개는 무조건 5번에 들어가야 되겠네. 3행은 7에 들어가든 9에 들어가든 상관없죠. 그러면 지금 사물함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한 가지 또는 이렇게 한 가지로 두 가지 방법으로 사물함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첫 번째 줄에 2개가 들어가는 건 다 해서 경우의 수가 2가지입니다. 2행에 2개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2행에 2개가 들어가는 경우는 여기에 2개가 들어가고 여기 1, 3에는 못 들어가잖아. 하나만 들 건데 여기에 위치해야 되고 여기에 위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행에 2개 들어가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1가지입니다. 3행에 들어가는 게 2개가 들어갈 때 3행에 이웃하지 않게끔 2개가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2행은 무조건 이렇게 1행은 여기에 들어가든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거는 가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거 2가지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1행에 2개 또는 2행과 3행에 4개 1행과 2행에 2개 2행과 3행에 2개 아니면 3개 1개 이렇게 해서 4개 집어넣으라고 가능한가? 1행과 2행에만 4개를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3개 넣는 건 불가능 3개 1개는 무조건 불가능 2개 2개가 가능한가? 2개 2개를 이웃하지 않게끔 넣을 수 있니?
못 넣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란 얘기야? 다에 들어갈 건 빵이란 얘기군요. 그 다음이 1행과 3행의 4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건 가능한 모양인데? 한 가지라고? 왜 한 가지지? 1행에는 1번, 3번 선택하고 3행에는 7번, 9번을 선택하니까 경우의 수가 나랑 똑같은 한 가지인가 본데? 이제 필요한 수익값은 끝인 거 아니야? 이렇게 쉽다고? 가는 2, 나는 1, 다는 빵. 앞에서 뒤에 거 빼고 더하세요. 답은 1인가요? 마지막에 가나다라 순서 바꾸는 건 4패까지 곱하라고? 그러니까 사물함의 위치만 결정하는 문제여서 말만만 저려온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문제는 1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용원이가 11번 맞췄나요? 10번도 맞췄나요? 그럼 왜 너는 왜 입을 꼭 다물고 있죠? 10번이 우리 없었던 게 10번이구나. 12번으로 갔습니다. 12번 문제는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여러 차례 풀어서 이제 맞을 때 됐는데 경계값은 0하고 n이죠?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빵 되는 건 0하고 n. 쌤은 왼쪽에는 이 녀석의 값을 fx라고 칭하고 나서 숫자 좀 대입해 볼게. 0을 대입하면 뭐 나오죠? 네, 0 대입하면 n 대입하면 뭐 나오죠? n. 그래서 점 두 개만 찍으면 되잖아. 0,n, n,n. 그런데 둘 다 플러스 값이면 이쪽에 기울기 2가 되는 선, 기울기 2 사이에는 연결하면 될 것 같고 둘 다 음수가 됐을 땐 이쪽에 기울기 x 앞에 개수값 마이너스 2인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건 5n보다 작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5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한 여기쯤을 5n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의 바람은 5n보다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같은 것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범위의 값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n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 이해된 거 맞아요? 그래서 x값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나 이 점의 좌표가 필요한데 기울기가 2라면서 근데 위로 얼만큼 올라갔어 지금? n에서 5n까지 4n만큼 올라간 거니? 기울기가 2라면서 그럼 여기서 얼만큼 갔을 때 4n만큼 가는 거야? 2n만큼 갔을 때 4n만큼 갈 거니까 이 점 좌표가 누구야? 3n? 3n,5n? 그럼 왼쪽에 있는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2라면서 왼쪽으로 얼만큼 가야지 위로 4n만큼 올라가는 거지? 왼쪽으로 얼만큼 가야 돼? 2n만큼 왼쪽으로 가야 돼? 그 2n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 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2n,5n인가? 그래서 마이너스 2n부터 3n까지 범위에 있는 x의 값이겠네. 그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값의 개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둘 다 등호가 있으니까 큰 것 빼기 작은 거 플러스 1. 그래서 f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5n 플러스 1인데 그 값이 120보다 작도록 하는 n값 중에 제일 큰 걸 찾으세요. 23을 대입하면 되나? 자, 그 다음에도 풀어야 될 거 얘기하세요. 13번. 지금 학교가 다르지만 매번 시험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냐? 그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 모든학교 선생님들이 꼭 고등학교 1학년 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출제하거든. 그럼 이제 똑같은 거 이제 나왔을 때 맞췄으면 좋겠다. 같은 간격으로 배열된 12개 점이 있습니다. 위아래 좌우로 다 같은 간격으로 배열된 점 12개가 있는데 그림과 같은 간격으로 배열된 12개 점 중에서 3점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삼각형을 만들려면은 점 3개가 있을 때 점 3개를 연결한 게 삼각형입니다. 하지만 일직선상에 3점이 있을 때는 그 3점을 연결한 녀석은 절대로 삼각형이 되지 못합니다. 요원이 지금 한 말 정확히 들었나요? 자, 그래서 지금 삼각형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12개 점 중에서 3점을 선택했을 때가 삼각형이 됩니다. 아무나 3점을 선택해서 연결하면 삼각형입니다.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문제가 되냐면 이 일직선상에 있는 3점 중에 3점을 선택했을 때는 삼각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직선상에 있는 3점 중에 3점을 선택했을 때는 삼각형이 안 나오는데
그런 일직선상에 세 점 있는 경우가 눈에 띄는 이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일직선상에 세 점 있는 경우는 다 해서 8가지 방법으로 일직선상에 세 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삼각형 안 되는 거의 종류가 이런 종류가 8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4점 중에 3점, 4점 중에 3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직선상에는 4점 중에 3점을 선택할 때 삼각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중에 어떤 3점을 선택해도 삼각형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종류가 3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만 제거하면 될 것 같은데? 따라서 첫 번째 거는 3, 2, 1 분의 12, 11, 10 220이고요. 쌤은 이걸 220 외우고 있습니다. 8 곱하기 1, 8 3 곱하기 4, 12 그래서 이건 삼각형 개수 다 해서 200개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12개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2점 이상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직선은 임의의 2점을 선택하면 한 직선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2점만 있으면 삼각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12개 점 중에 2점을 선택하면 전부 다 직선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제거해 줄 녀석이 누굴 제거해야 되냐면 이 일직선상에는 3점 중에 어떤 2점을 선택한 녀석은 2점 2점을 선택해도 일직선이고 2점 2점을 선택해도 일직선이고 2점 2점을 선택해도 똑같은 직선인 거지.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3점 중에 2점을 선택하는 경우는 이 3점 중에 2점을 선택하는 경우는 한 번만 세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을 센 거네. 오버해서 센 거구나. 한 번만 세야 되는데 세 번 셌으니까 두 번은 빼야 되나? 이런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3C가 누구죠? 3C는 3? 빼려는 건 두 번 빼야 돼? 한 번은 세야 돼? 그걸 이렇게 쓰면 좋겠다. 두 번만 빼자고. 이 선 자체는 세긴 세야 되니까 여기는 1이 그걸 보완해 주겠다. 이해됐을까요? 그런 종류가 더해서 8가지 있다고? 또는 4점 중에서 2점을 선택하든 2점을 선택하든 2점을 선택하든 뭐 2점 선택하고 2점 선택하는 거 2점 선택하는 거 6가지 경우. 그게 42가지인가? 이게 6가지인데 이 선 자체는 세긴 세야 되니까 5가지만 빼야 되겠죠? 그 앞에다가 그런 종류가 3가지 있다고? 이해됐을까요? 따라서 이 녀석의 값은 12C 21분의 12 곱하기 11 66 8 곱하기 16 3 곱하기 5 15 31을 빼라고? 그럼 35인가? 가나에 알맞은 숫자를 더해보세요.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네. 14번을 풀어야 되겠구나. 14번 혹시 맞은 사람 있나요? 현주 맞았나요? 오! 진짜? 용이 맞았나요? 오, 현주 쩌는데 이걸 맞췄단 말이야? 다음에서 변 BC의 길이가 AB의 길이보다 6만큼 길어요. 알고 싶은 건 AB가 알고 싶어요. AB가 알고 싶으니까 AB를 X라고 하자. AB를 X라고 한다면 BC의 길이 값은 X 플러스 6이냐? 6만큼 길다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접었다며 삼각형을 접어 올리게 되면은 여기는 BC라는 선이 BD를 접는 선에서 접어 올렸다는 얘기야? 내 말 좀 이해되는 거 맞니? 그럼 여기는 시점 좌표가 일로 오는 건가? 그걸 C-라고 할게. 교점 좌표의 값은 2라고 할게.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요만큼의 각이랑 요만큼의 각은 똑같은 걸 접었으니까 각이 똑같은 거니? 이거 두 개는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에 대해서 여기는 억각인가? 그러니까 삼각형 BDE라고 하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인가요? 여기까지 된 거 맞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겹치는 부분의 넓이의 값이 4분의 17이라며. 겹치는 부분의 넓이는 여기가 지금 겹치는 부분의 넓이인가? 여기까지 된 거 맞죠? 그럼 겹치는 부분의 넓이의 값을 내가 구하려고 하는데
그럼 겹치는 부분의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여기 있는 길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길이가 누군지 궁금한데 요만큼의 길이가 누군지 몰라서 다른 문자로 요만큼 길이를 가정해 볼게. 여기 길이의 값은 누구죠? 여기 길이는 누구야? 똑같아? 그럼 이 삼각형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풀 수 있겠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t제곱 x 플러스 6 마이너스 t의 제곱입니다. 소거되는 거는 x제곱 t제곱 소거되네? 플러스 12x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2xt인가? 그럼 x제곱과 t제곱은 소거됐고 남은 녀석들이 문자가 두 개인데 식 하나밖에 없다. 36, 12t 일단은 이항을 좀 해줘볼까? 2t 플러스 12 아니구나 2x 플러스 12t인가? 남은 녀석은 누구냐? 12x 플러스 36? 됐어요? 그럼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내가 찾는 중인데 t의 값은 x 플러스 6분의 6x 플러스 18? 된 거 맞나요? 그럼 지금 t의 값을 구했으면 여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목적이었잖아.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4분의 17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밑변인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값이 x 플러스 6 마이너스 t고 높이의 값은 누구야? 근데 높이의 값은 x가 높이인 거죠. 삼각형 색칠하는 삼각형의 높이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건 t 값만 집어넣게 되면 될 것 같은데 t를 집어넣겠습니다. 아이구야 내가 할 수 있다고 이거를 양배 2배는 하자. 2배 했더니 2분의 17 괄호 속에 있는 거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괄호 속에 있는 값이 x 플러스 6으로 통분하게 되면 아이야 눈을 다 뜨고 수업을 들으셔야죠. x 플러스 6으로 통분하게 되면 이게 x 플러스 6의 제곱인가 여기에? 거기서 지금 6x 플러스 18의 값을 빼야 되죠. x 플러스 6의 값을 제곱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인데 거기서 6x 플러스 18을 빼라며.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내가 지금 양변에 2x 플러스 11을 곱할 생각인데 그럼 곱해주면은 17 곱하기 x 플러스 6 2x의 제곱 플러스 12x 아이고 x가 하나 더 있었지 2x의 세제곱 12x의 제곱 36x인가? 이제 이항해가지고 계산하려고요. 근데 조립제법이 달려나 모르겠다. 2x의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17 좀 빼주라. 112? 102? 2하고 12하고 19하고 마이너스 102하고 누굴 대입했을 때 빵 나올까? 1은 아닌 것 같고 2부터 해보겠습니다. 2, 4, 16, 32, 51? 102? 딱 되네? x-2 곱하기 2x의 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51 한 근해값은 확정이네? 우리 지금 x 구한 중이었잖아. 하나는 2네. 그럼 2만 답이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요게 실근을 갖는지를 검토해봐야 되겠구나. 실근 갖는지 확인하려면 판별식 값을 조사해. 판별식 값을 조사했더니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군요. 그래서 그는 2밖에 없습니다. 꼴랑 피타고라스 정리 꼴랑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용이야. 포인트가 2가 포인트가 아니고 이 새끼야. 선분의 길이 중에 윗변 길이를 t라고 가정해서 푸는 게 포인트인데
2를 적으면 어떡하냐. 중요한 포인트는 2가 아니라고. 자, 그 다음 풀어야 할 거는 인연들아 들리게 좀 말해봐라. 19번이라고요? 18. 내가 하고 싶은 소리다. 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용원이는 그 앞에 없어요. 18번으로 갔습니다. 18번 문제도 지난주에 주말에 풀었던 문제랑 유사하지 않나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근은 A라는 녀석의 값이 근이 확실한 거네. 그런데 여기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값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이 누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근의 값이 반드시 1이 근이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값이 1이 근이라고 한다면 앞에 게 근이 1이라고 한다면 A가 1인 거냐?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밑줄 친 거에 근의 값 1이라고 한다면 1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한 A 값이 누구야? 1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는 A가 누구야? 처음에 A가 1이라고 한다면 저 방정식은 x-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인가? 맞나요? 그러면 그때 세 근의 값 중에 한 근의 값은 1이라며. 이건 근의 공식을 써야 되나? 근의 공식은 필요 없겠다. 어차피 A의 값은 1이라며. 2 플러스 알파 베타의 값이. 근데 문제는 알파 베타의 값이 뭐래? 실근이래? 근데 이건 판별식을 조사해봤더니 이것들 그냥 확 죽여 말아. 빨리빨리 이게 안 해? 뭐라고? 음수야? 학원이니까 실패. A라는 녀석의 값이 3이라고 한다면 3 대입했습니다. x-3의 값이랑 3 대입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x-2 맞아요? 한 근의 값은 1이 있네. 한 근의 값은 1이 있고 나머지 두 근의 값이 누구라고요? 뭐 순서는 바뀔 수 있는데 고백값이 필요하니까. 그럼 문제가 구하라는 녀석의 값은 1D A의 값은 3이라고 했구나. 6 플러스 두 근의 고백값은 마이너스 6이에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문제는 1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경우의 수의 문제 나왔을 때가 어떤 문제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엄청 다양하게 마음대로 학교 선생님이 출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험에 출제한다면 땡큐 하면서 맞추셔야 돼. 화저바거든? 근데 어떤 포인트를 찾아야 돼, 정확하게. 숫자가 1부터 9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머리로 생각할 때는 잘못 개수를 세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급적인 숫자를 써놓고 생각하자. 4개의 숫자를 동시에 선택하려고 합니다.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가 순서대로 A, B, C, D라고 하는데 그런 순서상 개수의 값을 구하세요. 이것들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먼저 제일 작은 숫자가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의 값은 1 아니면 2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분류해서 풀어야 되겠다. 그런데 A, B, C, D를 곱해서 10의 배수라고 합니다. 10의 배수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개의 짝수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1부터 9까지 숫자 중에 5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짝수하고 5가 있으면 고백값은 10의 배수가 될 테니까. 아예 눈빛이 이해가 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그런데 A분의 BCD의 값이 자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검토하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첫 번째, A가 1이었을 때 풀고 있습니다. A가 1이라고 한다면 BCD의 값, A는 1이니까 BCD의 값을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근데 BCD의 값은 BCD 중에 한 녀석은 5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5라는 숫자 한 개 중에 5라는 숫자 한 개를 데려와야 되잖아. 5 한 개 중에 한 개는 반드시 데려와야 돼.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데려와야 돼. 5는 데려올 거고 1도 A 값한테 사용했고 남은 숫자 7개 남았나? 남은 7개의 숫자 중에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데려온다고 했단 말이야. 내가 아무렇게나 7개 중에 2개를 데려오면은 홀수 데려오는 경우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짝수가 없잖아. 이 중에 홀수의 값은 누구야? 3, 7, 9, 3개가 홀수인가? 홀수 중에 홀수 2개만 데려온 경우를 제거하게 되면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데려오겠네. 이해됐을까요?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경우의 수 일단 구해보자. 1 곱하기 21 빼기 3? 이게 18가지야?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려고 해. A의 값은 1이라며. 그런데 내가 데려온 숫자가 5 데려왔고 이 중에 짝수 하나 포함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 그럼 순서쌍의 개수는 이렇게 해서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가지를 만들 수 있지? 5, 2, 7이 순서를 바꿀 수 있나? 순서 못 바꾸지. 왜냐면 제일 작은 게 앞에 그 다음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점점 커져야 되니까 순서를 바꿀 수 없으니까 이거에다 곱하기 뭐 해줄 필요가 없어. 끝. 된 거 맞나요? 이제 다를 검토해야 되겠다. 다. 분모가 1이래. 분모가 1이면 BCD의 값이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니까 당연히 자연수인가? 이 18가지는 다를 모두 만족합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A라는 값이 2라고 한다면 자, A가 2라고 한다면 이 한 개 중에 이 한 개는 데리고 왔어. 2를 데리고 왔으면 요게 A가 2기 때문에 BCD의 값은 꼭 적어도 하나의 짝수의 값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네. 어차피 A가 2고 5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10의 배수겠네. 그럼 나는 지금 2는 A 값으로 데려왔고 5의 값은 하나 더 데리고 온 상태야. 한 개 중에 한 거 5 데려왔어. 그러면은 이제 할 일은 이 숫자 7개 중에 아무거나 2개 데려도 상관이 없다고? 7C? 7C? 누군가 한 놈은 정신 차리고 선생님 근데요 한마디 해야 되는데 72? 제일 작은 숫자 A를 2라고 가정했는데 2를 데려오면 돼? 안 돼?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돼? 6C를 해야 돼?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6C의 값은 15? 다 되나? 다를 검토 안 했다. 다 검토 안 했잖아. 분모의 값 2라며. 나머지 숫자가 분자에 있잖아. 이게 자연수가 나오려면 분자에 있는 숫자가 홀수면 안 돼. 그럼 분수야 자연수가 안 나와. 아, 그럼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짝수가 있어야 되겠네, 분자에. 그래서 6C가 다 되는 게 아니네. 다 때문에. 아까는 나 때문에 3C를 뺐었는데 지금은 다 때문에 빼야 될 게 생겼네? 안 되는 게 뭐라고? 홀수만 데리고 왔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홀수만 데려오는 게 뭐라고? 된 거 맞아요? 그럼 15개에서 3개 뺐으니까. 그 답이 30개라고? 곳곳에 함정이 숨어져 있고 그 함정을 걸려들지 않고 집중력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풀어야 돼. 근데 선생님도 이런 문제가 엄청 까다로워. 말하고 손으로 숫자 개 쓰고 설명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뭐 하나 빼먹을 경우가 많거든? 그건 집중력의 차이로 맞출 수 있어. 집중력만 높으면.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 얘기하세요. 20번. 20번 모르죠? 알면 넘어가고요. 아, 빨리 얘기해. 알아 몰라. 아예 알아 몰라. 아직 안 풀었다고 거기까지? 풀어야 말았어요. 용원이는 모르죠? 용이 맞았냐 틀렸냐? 틀렸는데 왜 조용히 쌩까고 넘어가냐? 그러니까 현주는 맞았냐? 오.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3차 방정식에서 1보다 작은 한 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합니다. 그때 정수 K가 있습니다. K라는 녀석은 정수라는데 3차식이라고 일단 조리집제법에서 한 개라도 근을 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해 보려고. K가 지워지려면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겠지? 딱 떨어지네? 인수분했더니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라고 합니다. 한 근의 값은 마이너스 1이 근이고요. 마이너스 1 자체가 1보다 작은 거니? 1보다 작은 거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근이고, 이제 상황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값만 가지면 되겠구나. 누가? 2차 방정식이 되신 거 맞죠? 그러면 이게 어디로 블록이냐? 네모의 값을 fx라고 하려고 하거든? 아래로 블록이죠. x축과 만나는 교점 좌표가 두 개 있죠. 서로 다른 두 개. 둘 다 뭐보다 크다고? 1보다 크다고?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문제야? 수근근의 문제인가요? 근이 붙어있네요. 아예 근이 붙어있으면 뭘로 풀라고 그랬어요? 이년아, 선생님 소름 끼치려고 그런다. 용언이 뭘로 풀라고 그랬어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아예도 말하려고 그랬지. 근수근일 때 근이 떨어졌을 때 아예 뭘로 풀어? 근이 떨어졌을 때는 뭘로 풀어? 함수값으로 푸는 거죠? 자, 그래서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사용하겠습니다. 판별식 값은 0보다. 판별식 값은 0보다. 말 좀 해, 이것들아. 판별식은 0보다. 등호 있으면 안 되지. 서로 다른 근이기 때문에. 중근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대칭축. 대칭축 누구야? 3이라는 녀석의 값을 대칭축이 뭐 K가 있었으면 1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K의 범위가 없고 당연히 성립하는 거네. 세 번째 대칭축 했고 세 번째 함수값. 유일한 숫자인 1을 갖다 대입한 값. 나 여기다 1 대입할 거야. 1 대입했더니 1 대입한 값은 0보다. 따라서 K값은 12보다 작다. K는 8보다 크다. K값은 8부터 12까지. 그 사이 있는 K값들을 더해보세요. K의 합의값은 30이라고요? 쉽죠? 용훈이 지난주, 이번주 연달아 설명 들었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입력됐겠다. 자, 그 다음에 풀어야 될 거 있으면 얘기해 볼까요? 22번. 22번 왜? 21번은 안 풀어도 될 것 같고 22번만 풀자. 22번으로 갔습니다. 오메가의 문제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볼까? 지금 문제가 첫 번째 게 다음 것들, 이것들 등호가 성립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등호가 성립하는지 설명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x의 3승 플러스 1의 값이 빵이라는 녀석은 x의 3승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데 그거의 한 허근의 값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1 대입도 빵인 거지. 이 3차 방정식의 근해값은 3개 있어. 그 3개의 근해값은 마이너스 1도 근이고 오메가도 근이고 오메가 바도 근인가요? 혈려복수소가 근해야 되니까. 그런데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여기는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빵이라는 2차 방식에 대해서 이거의 근은 누구야? 2차 방식의 근은 두 개, 허근이 두 개 근인가? 그래서 첫 번째 오메가는 이거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의 3승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설명하시면 되고요.
오메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빵입니다. 설명하시면 되고요. 다 써야 돼, 서술형으로 다. 이것도 설명할까? 오메가 바도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오메가 바도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빵입니다. 이렇게 된 거 맞죠? 근데 두 군의 합의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두 군의 합의값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군의 합의값은 1인가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군의 곱의값은 1?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제 다시 설명이 된 거네. 7번, 6번에서 오메가 반은 양변 오메가로 나누기해서 오메가분의 1인가? 8번, 오메가의 값은 6번에 의해서 오메가 바분의 1인 거죠. 5번, 7번에서 오메가 바 대신에 대입하게 되면은 이 값이 1이고요. 5번, 8번에서 대입하게 되면은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1 값은 1인가요? 11번, 오메가의 3승의 값은 마이너스 1인데 아이고야 아예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또 기억을 떠올려주면은 듣고 뇌 속에 남겨야지 쳐 주무시면 뇌에 들어가요? 눈 감기지 말아요.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게 하려고 합니다. 1번에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게 했더니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 7번에서 오메가분의 1은 오메가 바. 됐나? 그 다음 오메가 바의 3승의 값이 마이너스 1은 2번에서 양변을 오메가 바로 나누게 해주면 다시 오메가 바분의 1의 값은 오메가니까 이 12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으면 모든 오메가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용원이도 지금 눈이 멀쩡한 말똥말똥한 눈빛이 아닌데 자 다음 Z라는 녀석의 값을 이쁘게 만드신 다음에 Z하고 Z바를 곱해보세요. 오메가분의 오메가 바 오메가분의 오메가 바는 여기 없었는데 어떻게 하지? 뭘 사용할까? 오메가분의 1을 오메가 바라고 쓸까? 그럼 괄호 속의 녀석의 값은 오메가분의 1을 오메가 바라고 쓴다면은 1-오메가 바의 제곱인가? 그 다음이 오메가 바분의 1을 오메가라고 쓸까? 분모 있는 값이 오메가 3승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의 18승이 누구지? 오메가의 18승은 플러스 1. 그럼 분모의 값은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네. 오메가의 21승은 누구야? 마이너스 1. 그럼 이건 분자는 1-오메가입니다. 근데 이거 전개하려고 제곱했더니 1-2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4제곱? 됐나? 됐어? 그 다음 마이너스 3오메가 요 값이 또 문제네. 뭐라고 쓰지 이거를?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누구야? 1-오메가는 또 누구야? 됐나요? 아니지. 이양 맞겠죠? 그럼 약분은 마이너스 오메가인가? 오메가 바의 4승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1-2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4오메가 이것만 좀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제곱만 오메가 바의 제곱 대신에 뭘 대입할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를 대입했더니 플러스 2오메가인가? 그럼 이 값은 1-오메가 바 마이너스 2오메가니? 됐어? 근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의 값은 1? 그럼 결국 뭐만 남아? 오메가만 남나? 1-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니 아니 마이너스 오메가 남는구나. 된 거 맞나요? 됐죠?
그럼 Z바의 값은 누구야? 이거의 켈레 복소수가 마이너스 오메가 반가? 됐어요? 두 개만 곱해보세요. 곱하면은 플러스 이거죠. 그 값이 누구라고요? 1이라고요? 12개를 자유자재로 바꾸면 써놓고 나서 그냥 대충 눈으로 보면서 풀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하면 시험지 프린트 한 거죠, 지금?